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아츠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초콜릿을 좋아하시나요? 초콜릿은 오랜 세월 동안 쓴맛과 부드러운 단맛으로 세대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초콜릿이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아이에게는 꿈같은 단맛을 선물하고 어른들에게는 마냥 달지만 않은 쓴맛으로 씁쓸한 현실에 공감을 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초콜릿을 그대로 담아낸 것 같은 영화 두 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뛰어난 연출력으로 팀버튼만의 쓴맛을 표현한 찰리와 초콜릿 공장과 단맛과 쓴맛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원카입니다. 두 영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 오늘 함께할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케이님, 빵빵이님, 토이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녹음으로 매치업 참여하게 된 K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맘마미아 방송에 이어 두 번째 방송에 참여하게 된 빵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이입니다. 패널분들 소개를 하였으니 이제 무비 매치업 찰리와 초콜릿 공장 원카 1부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 디저트와 관련 있는 영화다 보니 디저트에 대한 질문을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어떤 간식을 좋아하셨나요? 또 영화에 나오는 비주얼처럼 간식과 관련해서 혼자 상상하고 꿈꾸던 게 있었나요? 빵빵이님은 어떠셨나요? 전 영화를 보면서 어릴 때 봤던 헨젤과 그레텔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거대한 집들이 과자인 게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면 약간 이런 종류의 음식과 관련된 영화들 되게 좋아했습니다. 토이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어릴 때 젤리를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그 해리포터 젤리빈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막 먹어보진 않았는데 막 토맛, 비누맛 이런 거 이거 무슨 맛인지 어떻게 알고 만들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케이님은요? 저는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간식이 얼초였는데 오. 집에서는 군것질을 잘 못해서 주로 할머니 댁 가면 사촌들이랑 같이 군것질할 핑계가 생기니까 하나 사가지고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놀이터 다녀와서 제가 공장처럼 찍어낸 거 먹는 게 삶의 낙이었는데 이번에 초콜릿 공장에 대한 영화여서 그때가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게요. 되게 미니 원카가 여기 있습니다. 미니 원카. 네. 저는 어렸을 때 그 꽃갈콘 과자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꽃갈콘을 그 손가락에 하나씩 다 끼워서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먹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좀 마녀처럼 이렇게 해서 손톱처럼.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취미가 있었어서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양손에 다 끼우고 있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류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패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동심이 차오르는 것 같네요. 어린 시절 바랐던 꿈이나 행복은 그리 큰 게 아니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 다룰 두 편의 영화가 더욱 애틋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화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영화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입니다. 빵빵이님,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천재 초콜릿 사업가인 윌리 원카는 자신의 초콜릿에 황금 티켓 5장을 숨기고 이를 발견한 어린아이 5명에게 자신의 공장을 견학할 기회를 줍니다. 찰리와 아우구스투스 외 3명은 원카의 초콜릿 공장을 견학할 기회를 얻지만 찰리를 제외한 아이들은 모두 1명, 2명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 탈락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남은 찰리는 원카에게 공장 후계자 자리를 제안받으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수많은 명장면이 나온 찰리와 초콜릿 공장,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케이님은 기억나는 장면 있으신가요? 저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정말 제 인생 영화인데 오. 누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고 물어보면 진짜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철초공이 나오는데 일단 세트장도 너무너무 제 취향이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찰리가 생일 선물로 원카바를 받아서 까봤을 때 일단 티켓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며칠 뒤에 조 할아버지가 찰리를 몰래 불러가지고 비상금을 지갑에서 꺼내서 건네면서 한 번 더 해보자고 동전을 이렇게 용돈으로 주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따뜻하고 애틋해서 가장 인상 깊게 봤어요. 맞아요.
토이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 되게 좋아해서 한 서너 번 정도 이미 본 것 같은데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공장에 들어가기 전에 인형들 공연하는 장면. 전 되게 진짜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 장면을. 저는 그 장면 볼 때마다 그 롯데월드의 환타지 드림이라고 혹시 아, 아세요? 알아요. 네, 없어진 알아요. 지금은. 네.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다고 없어졌대요. 들었어요. 정말요? 네. 헐. 아무튼 그게 저는 진짜 그 놀이기구도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뭔가 동화 같은데 기괴한 맞아요. 이런 느낌이 인형들 공연하는 장면에서도 떠올라가지고 음. 그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되게 비슷한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는데 근데 보다가 또 다른 재밌는 장면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그 찰리가 황금 티켓에 당첨되고서 그 병상에 누워 계시는 할아버지가 요삐 이러면서 춤을 진짜 와,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이러면서 갑자기 춤을 추는 장면이 있는데 탭댄스를 네. 같이. 그 장면을 보고 약간 요삐라는 표현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우선 어렸을 때 친오빠랑 되게 자주 같이 봤던 영화였어서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다시 들어보니까 되게 추억 돋는 시간이었고 뭔가 인상 깊은 장면이라기보다는 옛날에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 왜 원카는 찰리한테 공장을 넘겨줬지? 둘이 비슷한 점도 거의 없어 보이는데? 라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둘이 비슷한 점을 찾으면서 보니까 대사가 뭐 like 뭐뭐 같이 이런 비유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두 인물 모두. 오. 그래서 뭔가 둘 다 상상력이 되게 좋은 슈퍼 N이라고 아. 느껴서 되게 새롭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찰리의 우상과 같던 영화 속 원카는 상상과 달리 엄청난 괴짜처럼 나옵니다. 특히 선글라스를 쓰고 군중들 사이에서 갑자기 등장하며 첫 등장을 하는데요. 패널분들은 원카의 첫인상이 어땠나요? 토이님이 전 질문에서 인상 깊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더 자세하게 말해주세요. 맞아요. 저는 그 장면 딱 보자마자 아 원카가 좀 약간 사회성도 좀 없어 보이고 그렇죠. 사람을 대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인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이제 최대한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본인 생각에 아 이건 아이들이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것들로만 꾸며서 짜잔 하는 게 좀 어딘가는 좀 귀엽기도 하고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빵빵이님은 어땠어요? 저도 그 인형들의 공연이 끝난 후에 정말 멋진 공연이었죠. 중간 부분은 이상했지만 끝은 좋았습니다. 약간 이렇게 말을 하는 맞아요. 거예요. 보통은 반대잖아요. 맞아요. 중간이 맞아요. 좋았지만 맞아요. 끝은 안 좋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포인트에서 약간 원카의 모든 모습이 전 나왔다고 생각해요. 약간 남들과 다른 그런 괴짜 같은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되게 좋았는데 저는 솔직히 좀 매드 사이언티스트 느낌이 돌아서 좋았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살짝 정신이 나가 있는 캐릭터들을 좋아했어서 뭐 예를 들면 해리포터에서 그 양갈래한 화장실 귀신 그 친구라던가 아니면 뭐 전우치 캐릭터라던가 그랬어서 개인적으로 좋았고 괴짜 느낌이 가득해서 아 원카의 초콜릿 제품들이 이해가 가는 그런 등장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케이님은 어땠나요? 저도 일단 좀 기괴한 인형들이 노래를 부르다가 막 머리가 터지면서 등장을 하는 것부터 너무 충격적인데 생김새도 칼단발에 왕큰 선글라스 끼고 보라색 라텍스 장갑 끼고 이러니까 좀 다가가기 힘들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공장 주인이라는 높은 직급도 있는데 그 인덱스 카드에 적힌 자기가 쓴 발표문을 너무 더듬으면서 맞아요. 뻘쭘한 느낌으로 아무도 안 받아주고 이러면서 읽으니까 오히려 전 좀 더 친근감 있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인덱스 카드 보면 글씨도 엄청 크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보면 막 되게 작게 적는 게 대부분인데 맞아요. 보면 한 세 문장씩밖에 없더라고요. 영화 속 원카는 유독 창백한 피부를 갖고 있죠. 원카를 남들보다 창백한 피부를 갖도록 설정한 이유는 뭘까요? 또 저희 팀에 디자인 팀이 2명이나 계신데 맞아요. 먼저 빵빵이님의 의견을 한번. 저는 솔직히 피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네. 근데 보면 볼수록
피부가 점점 약간 빨갛게 올라온다고 해야 될까요? 좀? 좀 돌아오는? 그런 맞아요. 느낌? 돌아오는 네.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주황빛이 마지막에 도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정서적인 사랑을 못 받아서 이런 게 아닌가. 점차 사랑을 받으면서 좀 색깔이 돌아온 게 아닌가. 오. 네.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좀 처음 봤을 때 제가 조니뎁 배우를 좋아해서 가위손 속에 조니뎁을 본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들었었고 너무 똑같다. 보면은 되게 원카의 공장도 잿빛을 띠고 있는데 그 공장이랑 원카의 상황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왜냐면 공장도 기계화랑 움파룸파화 되어서 되게 외로운 건축물 같았고 원카도 집을 떠나서 그리고 직원들도 떠나보내면서 혼자가 되었고 그 마지막에 엘리베이터 씬에서 하늘 날기 직전에 여러 명이 타서 무게가 무거워서 더 속도를 올리는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서 아, 이 버튼 눌러보고 싶었는데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나 행동을 보면 뭔가 원카도 뭔가 심리적으로 외로운 인간이다 그런 것 같아서 둘의 톤 앤 오. 매너를 좀 비슷하게 설정했다고 오. 생각합니다. 방금 소름 돋았어요. 아, 그래요? 되게 디테일한 부분을 아, 잘 짚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그러게요.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애가 원래 어릴 때는 그 정도로 창백한 얼굴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냥 공장에서 박혀가지고 초콜릿 아이디어만 계속 연구하니까 햇빛을 너무 못 봐서 막 도화지처럼 창백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일리 했어요. 있네요, 되게. 그럴 수 있네요. 저는 딱 보자마자 시간이 단절됐다. 주변 세상과 맞닿아 있지 않은 인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제 들었던 생각이 그 밀랍 인형 있잖아요. 네네. 그 네. 밀랍 인형 전시회? 그 엄청 유명한 거. 네네. 사실 거기에 있는 인형들도 보면은 실제랑 비슷한데 좀 어색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원카도 좀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멈춰있는 음. 인형처럼 오. 변화를 맞이하지 못한 그런 캐릭터 같다라는 소름. 생각을 했어요. 소름 되게 돋았어요. 재밌네요. 저도 살짝 소름 돋았어요. 찰리와 아이들은 베일에 쌓여있던 공장을 견학하며 아직 출시되지 않은 제품을 만나보거나 초콜릿의 제조 과정을 구경합니다. 연출에 판타지적 요소가 많지만 아역 배우들의 몰입을 위해 가능한 실제로 구현하길 고집했다고 합니다. 패널분들은 유독 기억에 남는 연출이 있나요? 케이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첫 번째 나온 초콜릿 제조실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방 안에 있는 소품 대부분이 다 먹을 수 있는 진짜 초콜릿이나 사탕으로 만들어진 세트였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인지 약간 초콜릿의 질감이나 이런 게 구현이 정말 잘 됐는데 이 세트 비하인드를 검색하다가 팀버튼 감독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촬영을 하면서 이 초콜릿이 다 상해가지고 어머나. 썩은 내 때문에 나중에 아. 가서는 진짜 악취해서 촬영을 하느라 너무 와. 힘들었다고 진짜 그러더라고요. 고대다. 현장이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 와서 보면 별로였겠네요. 그러니까 초콜릿 향 날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니었나 보네요. 네. 저는 앞에 말씀하신 내용과 살짝 비슷한데 저는 그 부분에서 그 초콜릿 잔디가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오. 보통 이 바닥 같은 부분은 저희가 직접 발로 밟기 때문에 더러워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돈 아깝지 않나. 근데 그 부분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살려가지고 되게 신경 많이 썼네. 그런 생각을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느꼈던 게 그 영화에 움파룸파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움파룸파가 165명 정도 와. 등장을 하는데 이 역할을 맡은 배우 딥 로이가 위치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또 수십 번씩 같으면서도 좀 미세하게 다른 동작을 맞아요. 반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움파룸파가 영화에서는 76cm이거든요, 키가. 네. 근데 실제 배우의 키가 132cm여서 오. 다른 배우들이랑 좀 등장을 할 때는 좀 몰입이 떨어질 그쵸. 수도 있다는. 비율 차이도 음. 있을 맞아요. 거고. 그래서 이 팀버튼 감독이 나중에는 로봇 움파룸파를 만들어서 로봇이에요? 로봇이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신기하다. 로봇까지 써가지고 그렇게 정성. 네. 그니까요. 저는 이번에 다시 보면서 좀 놀랐던 게 바이올렛 캐릭터가 처음 등장할 때 그 가라데 액션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거기가 생각보다 되게 움직임도 자연스럽고 잘 찍었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다이나믹하게 그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친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1분 가량의 분량을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연습하고 찍은 거라고 해서 와 진짜 이만큼 좀 진심이었구나. 맞아요. 정성이 네. 진짜 진짜. 와. 그래서 그 배우님이 연기에 그만큼 진심이셔가지고 아직까지도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오. 네. 오. 신기하다. 아우구스투스와 바이올렛, 버루카, 그리고 마이크는 원카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하나둘 차례대로 응징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마다 움파룸파들이 나와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며 아이들을 데려가는 모습이 영화의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패널분들의 최애 움파룸파는 누구인가요? K님은 누군가요? 저는 노래 분량은 없는데 윌리 원카에게 테라피 상담을 도와주는 아. 움파룸파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네. 게 원카가 침대에 누워서 최근 고민을 막 얘기하다가 스스로 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는데 이 테라피 움파룸파한테 자넨 명이야 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니까 이 움파룸파가 사실 직접적으로 조언을 해주거나 심지어 막 공감을 해준 것도 없었는데 마치 알아 나도 나 명인 거 알아 이런 느낌으로 끄덕하고 네. 인자한 웃음을 짓는 게 맞아. 전 너무 웃기고 재밌었어요. 맞아. 맞아. 그리고 그 수첩도 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수첩에 뭐가 적혀 있을지. 아. 왜냐면 다 원카 혼자 얘기하면서 맞아요. 깨닫는 건데 아마 그냥 낙서가 좀 있지 않을까. 듣는 척하고 막 저희 어릴 때나 초등학교 때 보면은 막 심심하면 쫄라맨 그리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가사에 그런 느낌으로 그리지 않았을까. 맞아요. 저도. 네. 카카오 열매를 그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 오, 그렇네요. 토이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그 아우구스투스가 응징 당할 때 나오는 움파룸파가 진짜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일단 그때 나오는 노래도 좀 약간 둠칫둠칫 이러면서 좀 신나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노래를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또 이 움파룸파들이 아우구스투스를 바라보면서 초콜릿 강에서 호적되는 아, 그런 맞아요, 장면이 맞아요. 있는데 이렇게 그게 원형을 그리면서 맞아요. 그게 또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견과류 분리실에서 네. 노란 옷을 입은 버루카를 데려가는 그 움파룸파들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버루카가 이제 떨어지고 버루카 아빠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네. 이제 움파룸파들이 손짓으로 막 이리 오라고 맞아. 하는 그 제스처가 네, 그렇죠. 그런 제스처가 일단 너무 기억에 남았고 이 버루카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맞아요. 좀 조리돌림하는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그 부분에서 약간 그 버릇없는 버루카의 잘못은 그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를 뭔가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너무 그쵸, 좋았던 것 그쵸. 같아요. 아, 저는 이거 진짜 고르기가 힘들었는데 제가 진짜 고민을 한 결과 좀 작은 배역이고 잠깐 나오는 움파룸파긴 한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만나는 그 총무 부서에 도리스라는 움파룸파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핑크 정장 같은 걸 입고 안경을 쓰고 있는데 그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좀 되게 새침한 움파룸파 그런 스타일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개발실인 TV룸에서는 초콜릿에 전파를 쌓아 TV로 전송시키는 기술이 나옵니다. 이와 동시에 다양한 영화의 오마주가 등장합니다. 영화에는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많은 오마주가 나왔는데 기억에 남는 오마주가 있었나요? 토이님은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저는 비틀즈 그 패러디 하는 장면이 네. 되게 웃겼어요. 이게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가 네. 베이스를 할 때 이제 왼손잡이여가지고 다른 멤버들하고 방향이 다른데 네. 그거를 또 디테일하게 잡아가지고 맞아요. 움파룸파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보고 와 이제 디테일 대박이다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 동일한 공간인데 TV룸에서 그 채널에 침팬치랑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스페이스 오디세이 오프닝을 똑같이 따라한 건데 거기에서 뒤에 깔리는 사운드도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빵 하는 그게 같이 들리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웃겼던 게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는 뼈를 들어서 이렇게 탕 내리치는데 거기서는 초콜릿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얘들이 침팬지네 막 웃기기 이러는 게 놀라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빵빵이님은 어떠셨나요? 어두운 배경에 그 움파룸파가 영화 엔딩을 이렇게 조곤조곤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 장면이 알고 보면 팀 버튼 감독의 그 작품 중에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는 작품을 오마주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이 뭔가 팀 버튼 감독의 그런 스타일이 좀 돋보여서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영화는 동일한 원작을 바탕으로 한 전작보다 훨씬 기이한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윌리의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억압을 받던 과거까지 추가가 됐는데요. 아이들이 보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어둡게 설정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일단 저부터 얘기해보자면 이건 좀 팀버튼 감독의 색채가 많이 묻어나와서 가지는 설정이라고 느꼈는데요. 이렇게 좀 어둡게 설정한 이유는 저는 솔직히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아이를 위한 영화라기보다는 어른들을 위한 영화라고 느꼈어요. 맞아요. 뭐 물론 형식이나 아역 배우가 많이 등장한다 이런 거는 아이들이 보는 영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이 작품을 보면 좀 뮤지컬스럽고 동화적인 연출을 중점적으로 봐서 눈이 즐겁게 또 어른들은 스토리를 보면서 어릴 적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최근에 개봉한 티니핑이나 아니, 뽀로로 극장판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아이 어른을 모두 즐겁게 볼 수 있고 특히 어른을 좀 더 저격하기 위해서 어둡게 설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츠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동화를 원작으로 한 전체 관람가의 어린이 대상 영화긴 하지만 모든 팀버튼 감독의 영화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린이 영화를 위장한 어른을 위한 영화지 그쵸. 않나. 약간 사회 부조리를 좀 잔인하게 응징하면서 어른들도 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아이들도 저렇게 되진 말아야겠다. 메시지를 좀 확실하게 충격요법으로 머리에 박아주니까 전 그게 오히려 더 팀버튼 감독 영화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어른들의 영화보다 어린이들의 영화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어릴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티니핑이나 네. 뽀로로 같은 것만 보니까 너무 밝은 분위기만 봐서 조금 어두운 영화가 끌리지 않나 어린 나이에. 그쵸. 약간 착한 행동만 하면 한 번씩은 삐뚤어지고 싶잖아요. 길티 플레저.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두운 분위기로 이렇게 어린이들을 좀 더 이끌려고 하지 않았나. 오히려 마케팅의 수단으로 저는 쓰지 않았나 생각해요. 네. 어린 아이들도 뭐 어두운 걸 싫어하고 막 엄청 싫어하고 그렇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토이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아까 케이님하고 조금 비슷한데 저도 약간 부정적인 요소를 강조를 해서 좀 충격요법을 주려고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그 음파름파 공연이 그 노래가 좀 조롱하는 맞아요. 그런 가사가 많잖아요. 저는 이 공연이 좀 영화를 더 기괴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버루카 장면에서 버루카의 아빠가 버루카에게 원카 씨가 다람쥐를 안 팔아서 못 사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그 대사보다 버루카가 다람쥐한테 잡혀가지고 쓰레기장으로 빠지는 게 좀 더 강하게 기억에 남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기이하게 연출을 해서 충격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런 장면을 보고 오히려 그런 나쁜 행동을 안 할 것 같긴 해요. 저 같아도. 네.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까지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어렸을 때 누구나 한 번쯤 보고 접했을 영화라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 같네요. 그렇다면 다음 영화인 원카로 넘어가 볼까요? 케인님, 원카의 줄거리는 어떻게 전개되나요? 원카는 윌리 원카와 초콜릿 공장의 스핀오프작으로 젊은 시절 원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법사이자 초콜릿 메이커인 원카는 자신만의 초콜릿 가게를 열고자 했지만 쑥박하며 쓴 계약서 때문에 빚을 지게 되는데요. 그의 빛나는 재능과 같은 처지인 친구들의 도움을 이용하여 어려움을 이겨내고 초콜릿에 대한 자신의 꿈을 펼쳐갑니다. 영화 전반적으로 밝은 분위기가 계속됐던 것 같은데요. 다들 원카에서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나요? 저는 원카 초반부에 화려하게 춤을 췄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상상 속이었고 신의 한복판에서 혼자 춤을 춘 장면이요. 그렇죠.
원카의 상상을 통해 약간 원카가 몽상가적이고 좀 큰 꿈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원카의 성격을 잘 표현해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비슷한 장면인데 그 제일 첫 번째 오프닝 시퀀스가 좀 인상 깊었어요. 되게 캐릭터를 잘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느꼈고 그 이유는 시작할 때 12소버린을 가지고 있던 원카가 반나절도 안 돼서 0소버린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 친구는 되게 꿈이 가득 차고 희망 차고 유머러스한 친구지만 현실 감각은 좀 떨어진다. 이런 거를 잘 보여준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원카가 방에서 이제 초콜릿을 만들어서 누들에게 주는 장면이 기억에 제일 남는데요. 사실 원카가 초콜릿 만드는 과정이 진짜 비현실적인 요소들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각적인 즐거움이 좀 있었고 저는 또 누들이랑 원카가 좀 비슷하면서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누들은 이제 아이지만 좀 어른 같은 내면을 그쵸. 가진 캐릭터이고 원카는 어른인데 뭔가 좀 순수한 아이 같은 그런 캐릭터잖아요. 근데 사실 누들이 좀 눈앞 현실 때문에 초콜릿을 못 먹은 거니까 네. 그렇게 좀 평범한 아이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누들에게 원카가 좀 동심을 심어준 듯한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원카가 주변 도움을 받아서 처음으로 본인 가게를 냈는데 새로 만든 가게 오프닝식에서 나무를 중심으로 강 모양 구조물에 그 원카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배를 타고 유랑하던 그 추억을 너무 잘 시각화했다고 느껴서 그 구조물 때문에 공간이 마법을 쓴 것처럼 아름답고 신비롭게 표현된 것 같아서 인상 깊었어요. 원카는 숙소의 진빚을 갚기 위해 달콤 백화점 앞에서 처음으로 두둥실 초콜릿을 선보입니다. 먹으면 떠오르는 이 초콜릿은 아주 큰 인기를 얻게 되죠. 두둥실 초콜릿 외에도 다양한 효과를 주는 초콜릿이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은 원카가 만든 초콜릿 중 가장 먹어보고 싶은 초콜릿이 있나요? 케이님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먹으면 자신감이 북돋는 기린 우유 마카롱이 너무 탐나더라고요. 일단 생김새도 정말 맛있게 생겼지만 맞아요. 저는 그 마카롱을 학교에서 과제 발표하기 직전에 먹거나 면접할 때 먹을 수 있으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청심환 같은데요, 약간? 맞아요. 그러게요. 그러네. 한국에는 대체품이 있네요. 초콜릿에 섞어서 드셔도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맛은 있겠네요. 빵빵이님은 어떤 초콜릿이 가장 먹어보고 싶었나요? 저는 요즘에 머리가 너무 안 자라더라고요. 아, 그래서 약간 모발이 자라나라 에클레어 하겠습니다. 에클레어. 네. 그래서 원카처럼 머리를 한번 기를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끌렸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먹으면 기분 좋게 취하는 초콜릿이 제일 먹어보고 싶어요. 뭔가 그 초콜릿에 재미있었던 거는 단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뭐 처음에 맞아요. 취하고 뭐 기분 좋아졌다가 막 울고 그러다가 그 중에서도 용기를 얻고 전화를 하는 단계가 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은근 좀 소심하고 뒤끝이 뭔가 없지만은 않은 그런 인프피라서 좀 화내야 될 상황이나 진심을 이야기해야 될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고 좀 후회했던 때가 은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 초콜릿을 먹으면 그 초콜릿 기운을 빌려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일 먹어보고 싶은 초콜릿인 것 같아요. 저는 먹으면 잠깐 날게 되는 누둥실 초콜릿. 저는 이게 진짜 너무 탐나요. 이제 집이 멀어서 슬픈 사람이기 때문에 와, 그렇네요. 두둥실 초콜릿 먹고 바로 집으로 가고 싶어요. 지금도 살짝 두둥실 초콜릿 약간 진심이. 네. 원카 누들은 초콜릿 재료를 구하기 위해 함께 동물원으로 가서 기린의 우유를 찾습니다. 이때 원카는 영어를 읽지 못해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위험에 처하는데요. 백인 성인 남자 주인공인 원카를 문맹으로 설정한 이유는 뭘까요? 빵빵이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회적인 비판이나 이런 요소를 넣은 것보단 그 어릴 적에 잘 배우지 못한 환경을 좀 강조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체계화된 그런 환경에서 교육을 배우잖아요. 네. 근데 원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 좀 자유로운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저도 좀 비슷한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원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 뭐 맞아요. 이런 거를 좀 더 음. 부각하기 위해서 문맹으로 설정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영화에 의미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걸 믿는 사람으로서 그 빌런들이랑 원카를 진짜 확 대비되는 캐릭터로 만들려고 그랬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일단 원카는 이제 상상력이라는 재능을 가졌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블리처랑 스크러빗 부인 그리고 그 초콜릿 페거리한테 네. 되게 필요한 요소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오. 왜냐면은 그 여관에다가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주잖아요. 아, 맞아요. 원카가. 맞아요. 그리고 또 이 슬러그워스 일당도 원카의 초콜릿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원카에게 필요했던 거는 이제 언어라는 오. 능력이었던 거죠. 왜냐면 블리처랑 스크러빗 부인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엄청 긴 계약서를 들고 와가지고 네, 맞아요. 사인해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초콜릿 슬러그워스 일당도 장부를 조작을 맞아요, 해서 맞아요. 권력을 계속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의 능력이 필요한 관계인데 이게 참 대비가 된다 이런 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더 대비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저는 이런 대비가 누들이랑 원카 사이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누들은 어린이고 흑인 여성인데 영특하고 책을 좋아하는 것에 반해 백인 남성이면서 성인인 원카가 문맹인 점이 약간 지금까지 영화들에 있었던 좀 오랜 클리셰를 깨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부조리를 좀 비판하고 풍자적인 메시지를 은근하게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되게 좋네요. 원카와 누들은 동물원을 탈출하면서 함께 풍선을 타고 날며 노래를 부릅니다. 뮤지컬 영화라는 특징이 가장 잘 보이는 순간이었는데요. 이때 나온 노래를 포함해서 패널분들의 최애 넘버는 무엇인가요? 빵빵이님의 최애 넘버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 원카 하면 생각나는 노래인데요. 네. 움파룸파예요. 네. 당연하죠. 병에 갇혀서 약간 부르는 노래가 되게 중독성 있더라고요. 맞아요. 옛날에 그 챌린저로도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맞아요. 막 움파룸파 계속 맞아요. 그거만 떴을 때가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집에서 맨날 이것만 흥얼거려가지고 맞아요. 저는 이 노래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죠. 저는 원카가 동물원에서 기린 우유를 얻다가 본인이 과거 어머니와 그랬던 것처럼 누들에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꿈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함께 부르는 For a Moment 넘버가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풍선을 타고 플라밍고 떼랑 같이 날아올라서 도시 야경을 걷는데 약간 탈출의 희망을 본 둘의 상황도 잘 보여주고 티모시 음색이 너무 훌륭해서 그 목소리가 기억에 오래 남았어요. 맞아요. 저는 그 원카가 부른 Pure Imagination이라는 게 진짜 기억에 남는데 네. 그 노래 시작 부분에 원카가 그 Come with me 막 이렇게 해요. 맞아요. 근데 진짜 음정 변화 완벽했는데. 진짜 따라가고 싶었어요. 맞아요. 원카의 그 상상력 가득하고 화려한데 낭만적이고 따뜻한 그런 세계에서 정말 행복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네. 맞아요. 진짜 몰입해서 봤어요. 그 노래가 트레일러에서 반주 없이 딱 그 부분만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저는 그 원카가 세탁실에 빠지고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그 스크럽 노래를 좋아하는데 맞아요. 그 넘버가 특히 다른 넘버들이랑 다르게 좀 어두운 그런 분위기여서 원카가 앞으로 처할 상황이나 아니면은 세탁실에 이미 있던 사람들의 상황을 노래 하나로 잘 표현한 것 같았어요. 원카라는 캐릭터에 모두 빠져들 수 있었던 건 배우인 티모시 샬라메의 연기나 가창력, 비주얼적인 공이 컸던 것 같습니다. 패널분들은 티모시의 원카 어떻게 보셨나요? 토이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원카라는 캐릭터를 떠올렸을 때 기존에 있던 괴짜 같은 원카 이런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올랐었는데 이 티모시의 원카를 보고 나서는 저거는 티모시 아니면 아무도 못한다 그렇죠. 진짜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고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게
그 티모시의 비주얼적인 모습에서 좀 달콤한데 약간 순수하기도 하면서 네. 또 소년미도 있는데 맞아요. 근데 뭔가 또 약간 마법사 같은 맞아요. 그런 게 이게 원카를 진짜 돋보이게 음. 해준 것 같고 그리고 티모시의 연기도 당연히 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처음 캐스팅이 공개됐을 때는 티모시가 원카? 좀 잘 어울릴까?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직접 보니까 조니 뎁 원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원카 캐릭터 자체의 그 정신 나간 연기 그런 거는 조니 뎁 쪽이 좀 더 취향이었는데 맞아요. 좀 더 인간적이고 공감을 잘하고 그리고 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세세한 표정 연기 같은 거는 티모시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인간적으로 되게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특히 그 마지막에 누들이 가족을 만나러 갈 때 티모시 표정이 아, 그거 보면서 저는 울었거든요. 와. 저도 야. 울었어요. 떠올랐어요 저도 방금. 울진 않았고 아. 울 뻔했습니다. 물뻔. 네. 네, 그만큼 티모시의 원카는 처연한 표정 연기 음. 이런 거가 되게 좋았다라고 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철초공을 워낙 좋아해서 영화를 보기 전에는 좀 티모시가 원카를 한다고 싶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홀로 불매를 했었거든요. 불매까지. 근데 영화를 보니까 둘이 얼굴이 조니 뎁이랑 티모시가 코가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 생각보다. 같네요. 응. 은근 보니까. 괜찮은데 싶고 티모시가 표정을 너무 슬프게 잘 써서 맞아요. 진짜 몇 번 울었던 것 같아요. 저 되게 비슷하게 그 티모시 배우가 표정을 되게 잘 쓴다라는 그런 맞아요.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예전에 표정 연기로 유명한 짐 캐리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환경과 분위기에 되게 표정을 잘 바꾼다. 그렇게 맞아요. 유연하게 잘 바뀌는 표정이 참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1부에서는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과 원카의 전반적인 내용과 요소에 대해 다루어 봤습니다. 두 편 다 초콜릿을 소재로 다루고 있지만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기이한 에너지로 이루어진 반면 원카는 밝은 에너지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같은 원작 바탕임에도 대조되는 부분이 많아 더 흥미로운 것 같네요. 2부에서는 두 영화를 본격적으로 비교해보려 합니다. 다른 듯 비슷한 두 작품의 이야기를 다채롭게 다뤄보려고 하니 2부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카와 누들이 동물원을 빠져나와 함께 백화점 지붕을 걸을 때 부른 아주 로맨틱한 분위기의 노래죠. For a Moment 듣고 가겠습니다. For a moment, life doesn't seem quite so bad. For a moment, I kind of forgot to be sad. He turns night to day, but don't get carried away. Never let down your guard, let them into your heart for a moment. Not for a moment. Noodle, noodle, apple strudel. Some people don't and some people doodle. Snakes, flamingos, bears and poodles. Singing this song will improve your moodle. Noodle dee dee, noodle dee dum. We're having oodles and oodles of fun. For a moment, Noodle, noodle, my life apple has turned strudel. upside Some down. people don't and some people For doodle. a Snakes, flamingos, I can't bears keep my and feet on the 무빙 엣지업 찰리와 초콜릿 공장 원카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두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과 다양한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2부에서는 두 영화를 스토리나 연출, 분위기 등 다양한 요소에 비추어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두 영화의 원카 캐릭터는 한눈에 보기에도 외모나 성격 등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원카가 더 소설 속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원카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 티모시 원카는 초콜릿에 대한 얘기보다는 뭔가 좀 뮤지컬, 해방, 음. 억압에 맞아요.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조금 안 어울리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원카 하면은 아무래도 좀 초콜릿을 만드는 얘기를 깊게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원카를 좀 더 선호합니다. 음. 혹시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또 한 표를 던지시는 패널분이 있으신가요? 저도 찰초공의 원카가 저한테 원조 원카라고 생각하는데 원작 속의 원카는 큰 공장을 혼자 이끌고 각종 기발한 초콜릿을 개발하는 천재와 괴짜의 모습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원카가 그런 천재적인 면을 더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원카의 모습을 모르기 위해서는 원카가 사회와 완전히 차단된 모습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토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 티모시의 원카가 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게 왜냐면 소설 속의 원카는 좀 그래도 좀 스윗하고 좀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 속의 원카는 확실히 그 팀 버튼의 스타일이 가미가 돼가지고 괴짜 이미지가 좀 더 강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중립 딱 둘을 오. 적절히 배합을 해야 된다 음. 라는 의견인데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뭔가 너무 괴짜 같고 너무 독립적이고 좀 더 확대해서 보면 크린지한 느낌까지 아. 들거든요. 좀. 근데 뭔가 원카 속의 원카는 너무 밝고 좀 대가리 꽃밭인 것 같은 이어서 둘을 적절하게 잘 섞으면 뭔가 원작에 더 어울리는 원카이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생각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두 원카가 마냥 다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는 등 공통점도 있는데요. 두 원카의 닮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코가 닮았다는 발언을 한 케이님은 또 어떤 게 있을지. 저는 기본적으로 둘 다 초콜릿에 미쳐있는 점이 가장 큰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두 원카가 모두 사실 영화 속에서 초콜릿에 대한 애정은 남다른데 초콜릿을 실제로 먹는 장면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서 이 점이 정말 초콜릿에 대한 진지한 마음, 초콜릿 중독자가 아니라 정말 초콜릿 연구에 미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좋은 캐치인 것 교수님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엉뚱한 부분이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아무래도 좀 평범한 거는 거리가 멀잖아요. 원카랑 맞아요. 캐릭터가. 두 원카다 약간 어떤 생각을 하고 살지, 어떤 걸 좀 보여줄지 기대가 좀 많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엉뚱함 이런 포인트가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비슷한데 일단 두 원카 모두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베이스는 동일하게 동일한 양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그 휘핑크림을 휘트크림으로 해서 채찍질해서 맞아요. 만든다든가 아니면 원카에서는 그 누들 이름으로 잿말놀이 하잖아요. 누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좀 평소에도 습관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하는 장면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게 닮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두 원카가 진짜 자기 목표에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끈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두 원카가 초콜릿이라는 목표가 생긴 계기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걸 잘 다듬어서 자신만의 것으로 구현을 해내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 잘 해내는 걸 보고 두 원카 모두가 가진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과 원카 세계관에서 초콜릿은 중요한 요소로 나오지만 두 영화가 갖는 초콜릿의 의미도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합니다. 두 영화에서 초콜릿은 어떤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찰초공에서 나오는 이 초콜릿은 욕망, 음. 그리고 원카에서는 좀 자유를 표현한 것 같았어요. 어.
찰초공에서는 황금 티켓을 얻기 위해 혹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초콜릿을 좀 많이 먹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욕망 같다고 느꼈고 원카에서는 이제 누들이 초콜릿을 먹고 웃음을 짓는 장면이나 동물원에서 하늘을 나는 그런 부분 등을 보고 좀 초콜릿을 먹고 난 이후에 해방감을 표현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원카에서는 해방감을 표현한 거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데 찰리와 초콜릿 공장 속의 초콜릿은 동일하게 욕망이라고 생각을 했고 원카 속의 초콜릿은 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둘 다 어떤 거를 갈망한다라는 공통점은 있는데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좀 뒤틀린 형태로 그 영화 속 빌런 아이들이 그걸 굉장히 원하다가 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런데 원카는 좀 누들과 세탁소 사람들 그리고 다른 일반인들한테도 꿈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뭐 예를 들면 프로포즈를 다시 하게 어, 한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그것도 웃겼어요. 그 취하는 초콜릿 네. 먹고 마지막에 알고 보니까 둘이 쌍방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웃겨서 그러니까 옛날의 꿈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음.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았어요. 저는 일단 두 영화 모두 초콜릿이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는 존재라는 거는 좀 비슷하게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초콜릿이 교육을 하기 위한 수단이냐 아니면 심판을 하려는 도구이냐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나오는 초콜릿은 그 이제 아이들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태도를 지니지 못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맞아요.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아이들은 교육하면은 나아질 수 있다. 약간 이런 게 보였다면 그 원카에 등장하는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이 어른 빌런들이 사실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뭔지 너무 잘 알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심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초콜릿이 활용이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성직자 캐릭터가 아,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미스터 빈 연기한 맞아요. 배우가 나와서 연기를 하는데 맞아요. 너무 반가웠어요. 맞아요. 반갑고 뭔가 초콜릿으로 종교까지 먹어버려? 저는 좀 비슷하게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는 초콜릿이 상품 자체로 높은 상품 가치가 있는 물체로 여겨졌다면 원카 속의 초콜릿은 거의 화폐랑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맞아요. 뭐 초콜릿으로 거래를 하기도 하고 정말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맞아요. 초콜릿을 중요한 요소로 하나로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 달콤 백화점이라는 설정 자체도 솔직히 말하면 달콤 백화점? 생기면은 잠깐 반짝은 할 수 있겠지만 계속 유지되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원카 속의 사람들은 되게 초콜릿에 진짜 진심인 맞아요. 그런 초콜릿 is my life. 명대사인데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의 원카는 넓고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초콜릿을 만들고 원카 속 원카는 좁지만 사람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초콜릿을 만듭니다. 하지만 둘 다 환상적인 이미지의 공간이라는 데서 닮았기도 한데요. 원카가 초콜릿을 만드는 공간을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우선 저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뭔가 이건 사람이 성장하면서 성향이 달라진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어요. 뭐 저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완전 사람 좋아 MFP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인프피 아니면 인팁 같은 성향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제 구심점은 크게 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처럼 원카나 찰리와 초콜릿 공장 속의 원카가 초콜릿을 만들 때 주변의 공간은 달라졌고 그렇지만 자신의 상상력으로 초콜릿을 구현한다. 그럼 구심점은 그대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향은 바뀌었지만 이 초콜릿에 대한 진심? 이런 건 좀 담아내려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되게 비슷한데 일단 그 둘의 성향과 성장 스토리에 기반해서 성격이 좀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MBTI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MBTI 얘기도 같이 하자면 약간 찰초공에서 나오는 원카는 좀 INFP, INTP 약간 이런 좀 성향이 있던 것 같고 그래서 상처받았던 과거 때문에 내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티모시 원카는 약간 ENFP 같은 면모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음. 행복했던 과거 때문에 더 밝고 당찬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원카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아왔고 좀 독립의 수단이자 목적으로 초콜릿에 사용된 반면에 원카의 윌리 원카는 어머니의 사랑을 바탕으로 꿈을 키우고 본인의 초콜릿을 세상에 소개하면서 사랑을 바탕으로 자란 인물이라 그런 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큰 공장에서 혼자 연구를 하는 철초공의 원카와 좁지만 친구들과 함께 꿈을 이뤄나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좀 작은 공간에서 초콜릿을 만드는 원카 이렇게 공간이 설정된 것 같아요. 저는 이 원카가 가진 상상의 산물을 어디에 어떻게 담을 것이냐 이걸 좀 집중을 해봤었는데 일단 찰리와 초콜릿의 원카는 세상과 오래 단절되었고 그동안 혼자 상상의 세계를 펼쳐왔잖아요. 그래서 그 상상의 산물을 담아내려면은 그만큼 넓은 장소가 필요했을 거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공장도 엄청 큰데 뭐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원카의 원카는 초콜릿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저는 진짜 퍼포먼스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게요. 처음부터 이걸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원카의 원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상상해서 만든 이 초콜릿을 진짜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거를 굳이 담을 공간이 필요하진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네요. 되게 찰초공에서는 좀 초콜릿이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라면 맞아요. 원카 속에서는 만드는 과정 이런 게 맞아요, 좀 중요한 맞아요. 것 네. 같아서 그렇게 한 것 같네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빌런은 아이들인 반면 원카의 빌런은 어른들로 나옵니다. 두 영화에서 빌런의 나이대를 각각 아이와 어른으로 설정하여 얻으려 한 효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케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원카에서는 확실하게 어른들이 빌런으로 나오는데 사실 철초공도 딱 봤을 땐 아이들이 빌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의 부모가 진짜 맞아요. 빌런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서 오, 맞아요. 막 금쪽이 상담소 보면 제가 오은영 박사님 빙의를 해서 이건 진짜 애들이 아니라 100% 부모의 문제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해서 사실 두 영화 다 어른들이 빌런이고 이런 나쁜 어른들을 비판하고 응징하는 내용의 영화인 것 같아요. 새로운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거 관련해서 케이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마지막에 TV실에서 탈락하는 친구 있잖아요. 네. 똑똑한 게임하는 아. 친구. 맞아요. 그 친구는 뭔가 보호자랑 연결시키기가 저는 어려웠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보호자도 얘 말을 이해를 못했으니까. 맞아요. 만약에 오은영 상담사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이 부모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안 그래도 이걸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 나온 마이크는 약간 부모의 방치 때문에 좀 뭔가 그 정도로 컴퓨터를 많이 했으면 맞벌이여서 맞아요. 혼자 그러네요.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게임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니까요. 아이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걸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두 영화 모두 바람직하지 못한 어른을 좀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빌런들이 잘못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다르게 한 것 같아요. 이게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는 아이들을 이제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는 그런 어른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저는 근데 이 아이들이랑 부모의 그릇된 행동들이 되게 무지해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방금 진짜 머리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부모와 아이들은 뭘 잘못했는지 깨닫는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개선의 여지가 있다. 맞아요. 발전 가능성이 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원카의 경우에는 이 빌런의 잘못된 행동을 꼬집고 비판을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런들의 악행이 뭐 하면 안 된다 정도는 다들 인지를 하고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 또한 무지이다
이런 생각이 좀 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발전 가능성이 없는 인물이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물론 그 어른들의 잘못도 있지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이랑 어른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어린 아이의 장점이자 단점은 욕망을 숨기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사람이 해질녘쯤에 그네를 타고 있었대요. 근데 어떤 어린애가 다가와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맴돌면서 아 나도 그네 타고 싶다. 아 진짜 어, 타고 싶다. 왜 이랬더니 내 기억 같은 그런 상황 있어요 진짜. 맞아요. 이것처럼 좀 아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서 이런 욕망에서 화가 다가온다라는 인과관계가 좀 더 확실해서 이소부와 그런 느낌을 주려고 설정한 것 같았어요. 근데 원카의 경우에는 어른들인데도 초콜릿을 정말 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고 흔히 생각하는 욕망을 숨기는 어른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의 모습이랑 원카 속의 어른의 모습이 다른 거에 모순된 부분에서 웃음을 주기 위해서 좀 어른으로 바꾸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찰초공은 어린이들 약간 일부러 출연시킨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원초적인 부분을 다루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어렵게 풀지 않고 그냥 탐욕, 욕심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다뤘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식탐 이런 맞아요. 거요. 되게 단순한 부분을 다뤘었는데 원카에서는 좀 뭔가 내 사회적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맞아요.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음. 비리와 관련된 그런 어. 복합적인 부분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 복합적인 게 많았다 그런 차이였던 것 같아요. 찰초공 좀 원초적인 욕망이라면 원카는 권력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좀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은.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네요. 두 영화는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만 주려고 하는 메시지도 다른 것 같습니다. 두 영화가 각각 주려는 메시지는 뭘까요? 혹은 두 영화가 공통적으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네, 저 먼저 말씀드리자면 찰초공에서는 좀 좋은 일 하면 복이 온다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네. 영화 초반부부터 약간 찰리가 어른들한테 초콜릿을 나눠주는 장면도 있었고 황금 티켓 그리고 초콜릿 공장들을 가족들을 위해 포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타적인 면모를 계속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제2의 원카를 만들어줌으로써 좋은 일을 하면 복이 온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것 같아요. 저는 두 영화 모두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메시지가 같은데 이 자본주의 사회의 민낯을 들춰내고 그 이후의 행동에서 두 영화가 갈렸던 것 같아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이런 부조리를 대놓고 응징하고 막 농락하는 느낌이었다면 원카는 부조리를 극복하고 이겨낸다는 점에서 부조리를 응징하느냐 아니면 극복하느냐로 두 영화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토이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공통적으로는 주변 사람과 행복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일단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찰리는 항상 가족과 나누는 인물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순수 운으로 티켓을 맞아요. 얻게 되는 맞아요. 그런 인물인데 또 다른 아이들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티켓을 얻고 또 다른 사람이랑 나누면서 살아가려는 마음도 없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이기적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원카에 나오는 인물들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려는 인물인데 이 빌런들은 다른 사람과 나누기보다는 지금 자기 이익이 먼저인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주변 사람과 나누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맞습니다. 저는 시간 순서로 봤을 때 먼저인 원카는 꿈을 향해 달려라. 이게 좀 큰 메시지인 것 같았고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꿈을 향해라 사람과 함께가 큰 메시지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뭐뭐 해라라는 게 이 인물의 부족한 점을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경우에는 사회적이나 경제적 성공의 단계에 이르면서 가족이나 주변인들과 자연스레 멀어지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원카의 경우에는 어릴 적에 나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같이 꿈을 꿔온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존재가 있잖아요. 맞아요. 꼭 맞아요. 친구가 아니더라도 뭔가 그런 사람들과 초콜릿을 나누는 게 좀 달랐다. 이래서 어렸을 때의 원카, 그러니까 영화 원카 속의 윌리 원카는 꿈을 향해라 이런 게 좀 더 강하고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는 사람들과 함께해라 이런 게 좀 더 음. 메시지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떠올랐던 영화나 같이 봤으면 좋겠는 영화가 있었나요? 빵빵이님은 추천하고 싶은 영화 있나요? 있습니다. 네. 저는 크루엘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크루엘라. 아. 네, 그 독특한 패션 세계관과 비주얼적인 부분이 일단 굉장히 좀 흡사하다 느꼈고, 맞아요. 그리고 주인공이 굉장히 천재잖아요. 그 네. 패션적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천재적이고 개성이 강한데 찰초공의 스타일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저도 딱 떠오른 게 있는데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 코렐라인 있잖아요. 그 단추 눈으로 맞아요. 유명한. 역시. 저는 제 기억 속에서는 가장 기괴한 영화가 이제 코렐라인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코렐라인 감독이 헨리 셀릭이라는 분인데 네. 이 감독님이 팀 버튼의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란 맞아요. 작품으로 감독 데뷔를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기괴한 분위기가 좀 비슷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코렐라인이 외국에서 재개봉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 맞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미정이긴 한데 네. 제발 재개봉하길. 무서워서 못 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죠 가서? 그러니까요. K님은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뭔가요? 저는 영화 보는 내내 초콜릿을 계속 보니까 그 마틸다에 음. 나오는 꾸덕꾸덕한 맞아요. 초콜릿 케이크가 계속 맞아요.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초콜릿에 빠져들고 싶으신 분들은 초콜릿 마틸다. 중독자? 네, 초콜릿 중독자분들은 마틸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청춘 하면 꿈, 사랑, 불안 이 세 가지를 빼놓을 수 없다고 오. 생각하는데 맞죠. 근데 이 두 영화가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꿈에 관련된 영화라면 뭔가 사랑이라는 키워드랑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서 불안을 느끼는 그런 걸 다룬 팀버튼의 다른 영화 가위손 추천하고 싶어요. 와. 가위손도 조니 뎁 배우가 맞아요. 연기를 했어서